티구안 2.0 TDI 폼모션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올스페이스가 등장을 했지만 기본 바디에서는 최상위 트림이고요. 국내에 소개된 모델 중에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전체적인 디자인은 차분하면서도 깔끔한 느낌 잘 이어가고 있고요. 헤드램프는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 코너링 램프까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시동을 걸어서 이 세레머니부터 보여드려 볼게요. 아래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갔다가 좌우로 흔들고 그리고 앞을 밝혀줍니다. 프로젝션 타입이라서 앞으로 쭉 뻗어나가는 느낌이 상당히 좋고요. 백색강에 가깝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도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비가 와가지고 주변이 어둡기는 한데요. 상향등하고 하향등하고의 편차도 괜찮은 편이고요. 오토모드 같은 거는 적용이 안 돼 있죠. 바깥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짜임새 있게 보이고요. 하단부에 별도의 난반사 같은 것들도 있지 않습니다. 프로젝션 타입 치고는 비는 공간이 그렇게 많이 안 보이고 이 테두리 쪽에 끝부분 쪽으로 가더라도 불빛이 약해 보이는 그런 것도 없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아주 잘 비춰주네요. DRL이 헤드램프 상단에 위치하고 있고요. 방향지시 등은 아래쪽으로 LED 타입으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에도 LED 타입의 시그널이 적용이 되어 있죠. 앰비언트 라이트는 대시보드 쪽에는 없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도어 쪽에 앞에 그리고 뒤에 이 측면에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LED 타입이라서 야간에 깔끔하고요. 소소한 부분이지만 번호판 표시등까지도 LED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맑은 느낌이 있습니다. 볼륨감을 강조하기보다는 날카로운 선과 면들을 조금 더 도드라지게 하는 그런 디자인을 갖추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의 프론트 스커트도 조금 깔끔하게 바디 컬러랑 다른 컬러 그리고 다른 재질로 선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입체적인 느낌들 그리고 SUV의 본연의 자세에 충실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모범생 같은 이미지가 있는 그런 차량이죠. 직렬 4기통 싱글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됩니다. 배기량은 1968cc고요. 최고 출력은 150마력, 토크는 34.7입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하고 매칭을 이루고 있고요. 측면부 바디라인도 깔끔하고 좋고요. 약간 그 꾸러기 모자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조금 듭니다. 본넷 상단의 주름들은 날카로우면서도 앞쪽으로 떨어지는 라인은 약간의 라운드도 보이고요. 측면으로 이어지는 선들은 날카로움을 고스란히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오버행이 짧은 편이기 때문에 약간 스포티한 느낌도 납니다. 정제되어 있는 깔끔한 신사 이미지라고 표현을 드려야 될까요? 하위 트림에 비교를 했을 때 19인치 휠 타이어가 외관에서 느껴지는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18인치도 적절하지만 19인치까지는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가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외관에서 봤을 때 어떤 그 자세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비례감이 좋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로커 패널은 바디 컬러랑 다르게 그리고 재질도 다르게 가져가고 있는데 기본적인 SUV 컨셉에 잘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팬더 끝부분에도 바디 컬러를 사용하지 않고 약간 우레탄 재질, 로커 패널하고 같은 재질로 뒤에 범퍼 하단까지 이어가고 있는데 전형적인 SUV의 느낌들 잘 살려주고 있고요. 후 측면에서는 테일램프가 디자인을 주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테일램프의 각이 앞쪽까지 쭉 연결되는 느낌이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단단한 그런 독일차의 전형적인 이미지를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후면부 바디라인은 안정적인 직사각형 형태를 띠고 있고요. 테일램프의 각이 아래쪽까지 이어지면서 범퍼에서 딱 끊어지는 그 맛이 간결하면서도 탄탄한 느낌을 잘 표현을 해주네요. LED 타입의 테일램프는 최근의 유행이기도 하고요. 또 차량의 이미지에 잘 부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쪽에서의 차이점은 여기에 포모션이라고 엠블럼이 하나 붙는데요. 이 부분을 제외한다 그러면 외관에서 느껴지는 차이점은 19인치 휠 타이어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단부 디퓨저는 조금 심심하게 가져가고 있는데 어차피 이 차량이 뭔가 달리거나 스포티한 역동적인 느낌들을 많이 표현해주는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불만은 없고요. 적절한 선택이라고 봅니다. 텔게이트는 전동이고요. 비교적 부드럽고 속도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올스페이스에 비교를 한다면 물론 아쉽지만은 티구안 자체가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협소한 편이 아닙니다. 바닥은 2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조명 같은 것들은 LED로 선택을 해줘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이 되어 있고요. 바닥 부분도 좀 도톰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템퍼러리 타이어 간만에 봅니다. 보통 펑크 수리 킷이 일반적인데 템퍼러리 타이어를 갖추고 있네요. 이쪽에서 레버를 잡아 당기시면은 뒷좌석을 폴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각각 양쪽에서 이렇게 잡아 당겼을 때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더 눕혀 볼게요. 뒷좌석에서 완전히 눕혔을 때의 모습인데요. 평평하지 않고 살짝 각이 있습니다. 2열 시트 등받이를 완전히 접게 되면은 꽤나 넓은 공간이 펼쳐지고요. 이 정도 공간이라고 한다면 뭐 다양한 짐들 조금 부피가 있는 것들도 어렵지 않게 싣고 나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여기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깔끔하게 닫으실 수가 있고요.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키는 클래식한 느낌이 들지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키가 펼쳐지는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무게감도 조금 있고 그립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웃사이드도 핸들 뒤쪽을 보시면 스마트 키 버튼이 없고요. 앞쪽에만 음각으로 처리가 되어 있네요. 블랙 원톤으로 차분한 느낌이 드는 실내는 화려함보다는 실용성을 강조하는 폭스바겐 그리고 티구안의 컨셉에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질 좋은 가죽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시트는 언뜻 보기에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패턴 같은 것들이나 기본적인 재질, 차량의 등급에서 조금 좋은 편입니다. 많이 막 저렴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이런데도 처리가 좀 스티치 같은 것도 돼 있고 신경을 좀 쓴 모습입니다. 올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적용이 돼 있고요.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맵 포켓인데요. 1.5리터 페트병 같은 거 넣으셔도 충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도라든가 크기, 제 생각에는 SUV의 표준이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굉장히 인정해주고 칭찬을 해주고 싶네요. 전동 테일게이트 적용이 돼 있죠. 뒤쪽까지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맵 포켓 활용도는 정말 높은 편입니다. 도어 플레이트에는 LED 타입으로 좀 간접 조명도 포함을 하고 있고요. 바닥은 지금 페달을 보시면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속 페달이 조금 작은 듯 싶죠. 근데 운행할 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풋레스트도 적절하게 갖추고 있고 레버 잡아 당기시면 본넷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숨은 공간인데요. 여기서 딱 열면 이쪽에 수납 같은 거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 그리고 폭스바겐 차량들에서 발견되는 공통점이죠. 틸팅 앤 텔레스코픽은 수동 레버 타입이고요. 조명은 로터리 타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HUD, 컴바이너 타입 HUD도 포함을 하고 있죠. 시트를 보여드리면 전동 시트 기본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럼버 서포트까지 전동 지원을 해줍니다. 시트 메모리는 좀 특이하게 안장 좌측 끝부분 테두리 부분에 있는데요. 3개까지 메모리가 되죠. 비엔나 가죽이라서 그런지 가죽 질감도 좋고 안장도 편안했고 의외로 등받이도 탄력 있게 잘 받쳐줬습니다. 헤드레스트 역시 형상이나 쿠션감 나쁘지 않았고요. 여기에서 버튼을 누르시면은 위아래 앞뒤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죠. 시동은 버튼 타입이고요. 아무래도 디젤 모델이다 보니까 초기 시동에 소음과 진동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물론 동급에서는 조용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포모션 모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11.7인치인가요?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일단 보여지는 비주얼이 좋으니까 차량의 등급을 조금 높여주는 그런 역할도 좀 이 친구가 해주는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본 메뉴들은 뭐 워낙에 잘해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함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익숙한 메뉴 구성이라서 누구라도 쉽게 적응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 적용이 되어 있고 약간 D컷이죠. 아래쪽은 이렇게 좀 끊겨 있고 좌측에는 ACC 컨트롤을 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우측에는 지금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의 다양한 기능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뷰 기능 같은 거 많이 사용하면은 클러스터를 조금 재미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위쪽에도 숨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스피커가 아니고 눌러보시면 카펫 처리가 되어 있는 수납 공간입니다. 이런 것들 참 실용적으로 잘 만드는 것 같죠. 에어벤트는 디자인적으로나 기능적으로 부족함 없었고 이 가운데에 이렇게 비상등 스위치 깔끔하게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AV에는 조금 전통적인 느낌, 클래식한 느낌을 담고 있고요. 다양한 기능들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것보다 이 터치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널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만졌을 때의 촉감 같은 것들이 마무리를 좀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인데 공조장치 역시 또 폭스바겐이 전통적으로 잘 해주고 있죠. 앞에 운전석, 조수석 각각 온도 조절 가능하고 뒤쪽까지도 다르게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통풍 시트는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어둡기는 한데 그 아래쪽으로는 USB 단자랑 옥스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약간의 여기도 수납 공간이 조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7단 듀얼 클러치 미션은 워낙에 폭스바겐이 예전부터 만들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노하우와 이 기술력이 좀 검증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모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수동 모드까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기계적으로 변속할 때의 이 조작감이 짝짝 맞아서 물려 들어간다고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좌측으로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으로는 스탑앤고, 오토 스탑앤고 기능 컨트롤 하실 수가 있고 자동 주차 그리고 센서 온오프 하는 기능들 카메라까지도 볼 수 있게끔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360도 어라운드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도 그냥 후진을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가이드라인 같이 움직여주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도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라 운전이 서투르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자동주차 보조가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활용도 측면에서는 높은 점수 주고 싶습니다. 포모션 모델이라서 드라이브 모드 선택하는 게 조금 특이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언덕에서 속도 제어를 해주는 부분까지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모드 변경하는 거 한번 보여드려 보면 이렇게 오프로드하고 오프로드 자체를 또 인디비듀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세부적인 컨트롤들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멀 모드고요. 요거는 스노우 모드. 일반적인 주행 모드는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프로드냐, 노멀이냐, 스노우냐 이런 거 각각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컵홀더 2개랑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요. 커버링은 안 됩니다. 암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지만 크게 불편하진 않았고요. 안쪽에 공간은 높이가 있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까지 수납은 가능했습니다. 조명 같은 거는 하나 추가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쉽고요.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당기는 방식. 공간이 좀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이 크기를 보면 굉장히 깊이 있게 확 뭐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진 않고요. 이 아래쪽으로 살짝 꺾어져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여기에는 CD 매체랑 SD 카드 사용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잘 보시면 이쪽에 이 쿨링 기능이 있습니다. 에어컨의 공기를 이 글로우 박스 안쪽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조금 시원하게 보관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에도 오토 타입의 윈도우 컨트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유리는 끝까지 다 내려오네요. 역시 매포켓. 이 부분은 진짜 폭스바겐이 잘해주고 있군요. 요거는 다시 한번 칭찬해주고 싶고요. 또 특이한 부분이 뒷좌석 시트에도 이 측면에 조그맣게 홈이 파여 있고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가 또 생각보다 많이 유용하더라고요.
바닥은 움푹 파여있기 때문에 발공간 아주 좋고요. 가운데 턱은 바닥이 많이 좀 파여있는 거지 턱 자체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가운데에 성인 남성이 앉으면은 네, 뭐 그렇게 편안한 시트 포지션은 아닌 것 같아요. 2명 정도가 참 여유가 있죠. 헤드룸 공간 충분하게 확보해주고 있고요. 암레스트도 이렇게 갖추고 있고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쿠션감이라든가 가죽의 질감이 좋기 때문에 앉았을 때 착자감 나쁘지 않고요. 등받이가 조금 짧은 감이 있지만 헤드레스트가 어느 정도 극복은 해줍니다. ISO 픽스 기본적으로 갖춰주고 있고 레버가 아니고 이 끈을 이렇게 잡아당기면 시트가 폴딩이 되고 약간의 각도 조절까지는 가능합니다. 앉았을 때의 느낌은 앞쪽보다는 살짝 시트 포지션이 높기 때문에 전방 시야 나쁘지 않고요. 무릎 공간 좋습니다. 또 티구안의 장점이죠. 이 테이블이 간이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이 정말 편안합니다. 용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기다가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놓으셔도 되고 뒷좌석에 아이들 앉았을 때 먹을 거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주실 때 정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웬만큼 또 무게도 버텨주는 편이라서 이 아이디어는 참 잘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공조장치는 에어벤트 준비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온도 조절 가능합니다. 그리고 열선 시트는 좌우측 각각 3단으로 조절이 되고 USB 충전 단자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커버링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서 보시면은 심플하면서도 기능적으로 크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거기다가 액티브 인포 디스플레이가 딱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확실히 좀 하이테크적인 느낌? 세련된 느낌이 저는 이 클러스터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네요. 2.0 TDI 4모션 프레스티지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입되고 있는 티구안 중에서 최상위 등급으로 보시면 되고요. 뭐 판매고는 올스페이스, 전륜구동의 올스페이스 모델이 가장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가장 고급형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비 부분부터 살펴드리면 공인연비가 12.8인가요? 네, 12km대로 알고 있고 도심에서가 11.7, 고속도로에서 14.5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뭐 한 80에서 100 정도 정속 주행을 하시게 되면 평균 연비는 약 14.8, 15km에 육박하는 연비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요 공기압을 지금 35에 맞춰두고 있는 상태인데요. 제가 확인했던 최대 연비는 18.2km까지도 확인을 했는데 4륜구동 모델에서 18km의 연비는 분명한 경쟁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150마력의 토크가 34 정도로 제가 34.5인가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적절한 토크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 또 연비까지 매력적인 그런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도심에서 주행을 하더라도 한 10km, 10.5 정도까지 그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뭐 제가 운전을 좀 얌전하게 해서 그런 것도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공인연비보다 훨씬 더 좋은 연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도심 주행에서 보통 차들이 한 2km, 3km 정도 한 20-30% 정도 공인연비보다 더 떨어지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티구안 4모션 모델은 이제 잘 해주고 있다라고 봅니다. 앞쪽 시야도 좋은 편이고요. 컴바이너 타입의 HUD는 또렷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유리에 반사시켜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서 판넬이 올라와 있어서 거기에다가 이걸 쏴주는 방식이다 보니까 떨림 같은 것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디젤 모델이라서 이 기어비가 조금 안 맞거나 특정 조건에서는 부르르 하고 떠는 경우가 있거든요. 왕왕 있는데 그럴 때 컴바이너 타입의 이 HUD도 같이 조금 떨어주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스펜션은 맥퍼슨 스트럭과 멀티링크의 조합인데요. 4모션까지 더해지면서 그 균형이 상당히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코너링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정직하게 이 라인을 읽어 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국산 SUV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 편차는 크지 않지만 그래도 티구안이 낫다라고 하는 부분은 완전히 그 급격한 코너를 굉장히 높은 속도로 소위 말해서 그 잡아 돌렸을 때의 차량이 버티는 반응이 사뭇 다릅니다. 그런 그 극단적인 상황에 차를 몰아붙여 봤을 때의 견디는 느낌
그다음에 차의 반응 이런 것들에서 소소하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작지만 또 굉장히 큰 노하우, 오래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지 구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잘 보이지 않는 티구안의 대표적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고요. 블라인드 스팟은 아웃사이드 미러 커버 안쪽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전방 시야를 해치지 않으면서 비교적 눈에 잘 들어와서 좋은 것 같고요.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이 바닥 쪽에서의 소음은 참 대응이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측면의 유리는 그냥 보통 수준입니다. 뭐 이중 접합 차음 유리 같은 거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조용하다, 막 획기적으로 정숙하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적인 동급 SUV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검증된 2.0 TDI 엔진이 일단 기준 속도로 올라오게 되면 굉장히 마일드한 그 회전 질감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엔진 자체가 조용하니까 전체적으로 주행에 있어서의 스트레스라든가 이 소음하고 진동, 특히 9rpm을 썼을 때의 소음 같은 부분은 크게 거슬리지 않았다라는 점도 전달을 좀 드려볼게요. 드라이브 모드는 노멀, 스포츠, 스노우, 그리고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오프로드 모드는 인디비듀얼이라고 해서 스티어링의 셋업이나 미션의 반응, 엔진의 반응 이런 것들을 또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유용할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은 잘 해주고 있습니다. 국내산 맵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티팩, 그리고 뭐 찾아가는 이 루트 설정하고 이런 것들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점은 폭스바겐이 잘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체가 심한 구간에서 가다 서다를 반복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뿐만 아니고 도심에서도 완전히 정차했다가 또 재출발하는 것들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보다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DSG 미션 특성상 울컥거림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이 가감속을 할 때 완전히 정차했다가 재출발을 하더라도 울컥거림이 적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움찔하고서 나가는 그런 느낌들을 제어를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비교적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풀 디지털 타입의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 있고요. 지금 뷰 기능이 있어서 좀 다양한 형태로 바꿔가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그래픽을 변경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구성 자체를, 레이아웃 자체를 바꿔주기 때문에 변화의 폭이 조금 큰 것 같고요. 내비게이션 칭찬을 좀 했는데 아무래도 이 국내산 맵을 연동을 하다 보니까 뷰를 선택을 했을 때에 아우디의 버추얼 콕핏 같이 이 내비게이션을 띄워주는 그런 부분에서는 연동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글쎄요, 이렇게 국내산 맵을 선택을 했으면서도 또 이거를 여기에다 띄워준다고 그러면 금상첨화겠지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죠. 어쨌거나 내비게이션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여기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저는 여기에서 제대로 AVM 판넬에 있는 이 위치에 있으면서 역할을 제대로 해주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연한 반자율 주행까지는 아니지만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차선을 두고 차선 가운데로 차가 갈 수 있도록 양쪽에서 이렇게 쳐주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러니까 조향보조 반자율 주행 비슷한 효과를 보게 되죠. 참고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가지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비교를 했을 때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레인 어시스트 기능이 조금 더 이 핸들에서 손을 놓고 더 버텨주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스티어링 이 그립이 좀 얇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손을 잡았을 때 차가 약간 부담이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가볍고 내가 컨트롤하기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고요. 여성 운전자분들이 이 차를 운전하시게 되면 손에 이 그립이 딱 맞으실 것 같습니다. 가죽도 질감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그 감성적인 측면에서의 만족도도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픽이 보여서 지금 생각난 김에 조금 말씀을 드려보면 노멀, 스포츠, 스노우 이렇게 모드가 바뀌는데 그냥 모드가 바뀌었다고만 여기에서 표시를 해줄 뿐이지
클러스터상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여기 조그맣게 화면에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냥 노멀, 스노우, 뭐 스포츠 이렇게만 표시가 되니까 너무 좀 밋밋한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추후에 폭스바겐도 좀 색깔을 가져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시트가 생각보다 편해서 장거리 운전 같은 거 해보면 피로도가 적은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서스펜션이 좀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이 장거리 주행을 했을 때의 피로도를 낮추는 데는 긍정적인 영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시속 100km는 7단으로 고정을 했을 때 약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비교적 시끄럽지 않은 2.0 TDI 엔진에다가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를 구현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정숙하고 또 연비 효율 측면에서도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꾸준하게 초반부터 중반까지 꾸준하게 담력을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전자장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밸런스라든가 기본기가 좋은 편에 속하는 차이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참 잘 버텨주더라고요. 사운드 시스템은 그냥 일반 순정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면은요, 제가 그 오디오 세팅이 좋은 차들을 조금 많이 시승해서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지금 들리는 느낌만 전달을 드려보면은 좀 뭉개지는, 소리들이 뭉개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음, 고음, 저음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살펴본다면 저음대가 조금 탄탄하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고요. 차가 또 장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느꼈던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풀모션, 프레스티지 모델에서의 단점을 좀 언급을 드려보면은, 첫 번째는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게 평상시에는 이 친구가 괜찮은데 양쪽에서 이렇게 차선을 물고 들어와서 급격하게 확 껴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에 이 대처하는 반응이 균일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약간 스무스하게 감속했다가 가속을 해줬다가 이렇게도 하는데, 또 어떨 때는 좀 급격하게 막 움찔움찔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편차가 조금 있다 보니까 저는 좀 약간 불안감으로, 살짝 불안한 느낌? 좀 불편한 느낌, 불안보다는 불편이 맞겠네요. 약간 불편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DSG인데요. 이게 구조를 이해를 조금 하시면, 이게 이런 반응, 그러니까 수동 운전을 할 때 반클러치 썼던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관심있게 이해하실 만한 일반 소비자분들은 많지 않을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언덕 같은 경우를 도심에서 골목길에서 언덕 이렇게 막 올라가고 하다 보면은 약간 이것도 역시 불안보다는 불편 쪽인데 불편한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웅 하면서 힘을 좀 탁 받아서 이게 클러치가 탁 붙어서 확 돌아 나가야 되는 그런 느낌을 기대를 하고, 그것이 일반적인데 그럴 때 반응이 조금 특이해요. 약간 좀 슬립이 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이질감 같은 거 저는 느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대인 건 맞는데 정상 가격을 기준으로 기대를 해보면, 물론 뭐 어댑티브 ACC,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갖추고 있고, 뭐 레인 어시스트를 통해서 반자율 주행, 조향 보조도 어느 정도 가능하고요. 또 LED 타입의 헤드램프, 그리고 컴바이너 타입이지만 어쨌든 국내 소비자분들의 선호도가 높은 HUD까지 갖추고 있는 건 참 좋습니다만 통풍 시트가 없어요. 통풍 시트 국내 소비자분들 정말 민감하거든요. 뭐 경차에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이 퍼져 있는, 좀 일반적이다라고 표현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옵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 해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제가 운행을 하면서 느꼈던 아쉬운 점들 말씀을 드려봅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조금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3가지를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에코, 노멀, 스포츠 선택이 가능하고,
스노우 모드가 있고 오프로드 모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오프로드 모드는 또 인디비듀얼이 있어서 스티어링이나 엔진이나 미션이나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멀하고 스포츠는 사실 저는 뭐 크게 차이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왜냐면 노멀에서도 제가 좀 밟으면 반응을 또 보여주거든요. 근데 에코랑 스포츠 이 두 가지 모드 간의 편차는 제법 있는 편이고, 또 스포츠 모드에서는 DSG 미션의 S 모드가 선택이 되는데요. 이 S 모드가 정말 빠릿빠릿하게 미션 반응을 보여주니까 운전의 재미도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심에서 주행하기에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사이즈도 그렇고요. 엑셀의 반응도 민감도가 조금 있는 편이기 때문에 디젤 차량 치고는요, 도심에서 운행을 해보면 부담감도 없고 조금 경쾌하면서 기동성 같은 것도 좋은 편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정체가 심하더라도 공인연비까지는 아니지만은 어쨌거나 두 자릿수 연비는 꾸준하게 유지를 해줬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도 좋은 선택일 것 같고요. DSG 미션의 반응이 개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개인 간의 편차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빠릿빠릿하고 효율이 좋은 이 미션의 반응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반 미션에 많이 익숙하신 분들은 약간 그 저속에서 가다서다 반복하면 울컥울컥 거리거든요. 슬립 비슷하게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이즈가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실제보다 안에 들어오면은 이 커 보이고 부담스러운 느낌이 아니고 넓고 쾌적하다라는 느낌을 받는데, 도심에서 운행을 할 때 발공간이 굉장히 넓거든요.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운행을 할 때도 참 그 쾌적한 느낌을 전달을 해줬는데, 답답한 도시에서 운행을 할 때에 저는 조금 더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마 시승을 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발공간이 참 좋습니다, 쾌적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화면에 조금 가려서 나올 것 같아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굉장히 괜찮거든요, 발공간이. 네, 이상 준일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